7주차 5단계 상담 전략 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부교재 상담의 기술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차시 수업 목표는 5단계 상담 전략의 개요, 5단계 상담 전략 중 첫째 단계인 공감적 관계, 두 번째 단계인 이야기와 강점, 세 번째 단계인 목표 수립을 이해하고 5단계 상담 전략에 의거해서 상담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단계 상담 전략의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야기 치료는 상담과 심리 치료에서 비교적 최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상담 전략은 1단계인 공감적 관계, 2단계인 이야기와 강점, 3단계인 목표, 4단계인 이야기 재구성, 5단계인 행동하기, 이렇게 5단계를 통하여 스토리텔링의 기본 개념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상담은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담자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내담자의 오래된 역기능적인 사고방식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5단계 상담 전략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가 공감적 관계입니다. 관계의 기본은 자연스러운 자신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 그리고 그 어떤 형태의 다름에도 개방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상담과 치료 결과의 30%는 관계, 관심 기울이기, 공감, 수용, 친밀성, 그리고 격려라는 공통의 요인에 의해서 달성된다고 합니다. 2단계는 이야기와 강점입니다. 내담자가 왜 이 상담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이야기나 문제를 들으며 건강정진적 접근법의 일환으로 강점과 자원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상담자는 격려와 재진술 그리고 요약과 감정 반영의 기법으로 내담자 자신의 이야기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단계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세워지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다다르게 되듯이 내담자가 목표가 없으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4단계는 이야기 재구성하기 단계입니다. 만일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 강점, 목표를 이해한다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새로운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상담 이론에 따라 각 이론의 고유한 방식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인간 중심 이론은 자기 발견과 의미를 강조하는 반면에 인지행동 이론은 내담자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적극적인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5단계는 행동하기입니다.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내담자가 새로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내일 그리고 다음 주 동안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계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단계 공감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의 시작되는 단계로 2단계에서는 상담을 소개하고 라포를 형성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상담을 구조화하며 초기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인상은 3초 만에 결정되고 그 첫인상을 바꾸는 데는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첫 만남과 첫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에서도 첫 만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첫 만남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상담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감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공감적 관계가 형성되면 그 다음의 상담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감적 관계는 다른 말로 라포 형성, 즉 신뢰관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공감적 관계에서 할 일은 상담의 구조화, 초기 목표 수립, 적절한 자기 개방, 관찰과 경청입니다. 이들 각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의 구조화는 상담의 사전 동의와 윤리적 문제를 포함하여 상담 과정 전반에 대하여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조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상담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주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담자는 자신의 권리와 상담의 제한 조건을 숙지하고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상담의 단계를 알려주는 것이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담자는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게 될 것인지를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초기 목표 수립은 1단계에서 하지만 장단기 목표에 대한 최종 설정은 3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목표는 첫 번째 회기에 도움이 됩니다. 초기의 목표는 내담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작업을 위한 초기 구조화를 제공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초기의 목표들은 수정되거나 분명해져 갑니다. 단기 상담이나 코칭에서는 첫 번째 단계의 목표 설정이 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적절한 자기 개방은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성적, 문화적, 계층적, 민족 등의 차이를 탐색하는 시간이 됩니다. 상담자는 진정성을 갖고 개방적, 일관적으로 대처하며 내담자가 질문을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다수의 권위 있는 연구 결과에서 문화적, 민족적, 성적 차이는 가급적 회기의 초반, 특히 첫 번째 회기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음 관찰과 경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언어적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내담자가 하는 말을 빠뜨리지 않고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담의 첫 회기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행동이나 말 그리고 표정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스타일에 주목하고 가능하면 내담자가 말하는 방식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가 다소 편안해지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몸짓 언어를 공유하게 되며 이는 내담자가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준비와 강점을 찾을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2단계 이야기와 강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내담자의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 2단계에서는 내담자의 이야기, 관심사, 강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2단계 이야기와 강점에서 이야기 이끌어내기, 이야기 정교화하기, 강점과 자원의 이야기 이끌어내기, 처치 실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이끌어내기는 내담자의 걱정과 관련이 있는 생각, 감정, 행동은 무엇일까? 경청 기술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이야기와 관심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내담자가 문제를 보는 관점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자는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격려, 재진술, 점검의 기법을 활용하는데 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분명히 들었는지에 대해 분명히 해줄 수 있습니다. 요약은 내담자와의 대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정교화하기는 기자들의 육가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양식으로 주요 항목을 빠뜨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내담자의 걱정과 관련이 있는 생각, 감정 및 그 상호 관련성을 탐색하며 내담자의 지각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합니다. 내담자의 현실 세계와 지금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염두에 두고 경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 강점과 자원의 이야기 이끌어내기는 자신이 무엇을 못하는지를 아는 것보다 자신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때 내담자는 성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들러는 개인의 내면적 심리 과정을 분석하는 것보다 내담자가 나타내는 대인관계 행동의 본질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변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좌절하여 낙담해 있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점과 약점을 자각하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깨닫도록 함으로써 삶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단계 상담 전략의 이론, 이것은 5단계 상담 전략의 이론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치 실패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하여 내담자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상담자와 내담자는 상담의 목표를 설정할 수 없게 됩니다. 3단계 목표 수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담 목표를 수립한다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합의하여 상담의 목표를 설정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일 수 있습니다. 3단계 목표 수립에서 합의와 평등한 접근, 목표를 정리하고 더 정확히 하기, 현재의 이야기와 선호하는 결과 간의 차이 요약하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합의와 평등한 접근은 내담자가 목표를 설정하는데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 상담은 길을 잃고 방황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향하는 바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목표로 가고 있다고 서로 착각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목표 수립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목표를 정리하고 더 정확히 하기는 관계의 초기에 목표를 광범위하게 탐색하면 상담의 초점과 일반적인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3단계에서 초기의 목표를 재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필요하면 그 목표를 하위 목표로 세분화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하위 목표들을 아주 분명하게 해주며 실현 가능한 것이 되도록 해줍니다. 특히 문화적 차이를 보이는 집단인 경우에는 분명한 공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관계 구축의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현재의 이야기와 선호하는 결과 간의 차이 요약하기는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원래의 걱정과 정해진 목표와 대조하여 간략히 요약해 주는 것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문제는 뭐뭐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뭐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할까요? 라고 내담자의 현재 상황과 원하는 상황을 대조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면 당신의 문제는 뭐뭐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뭐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할까요? 라고 내담자의 현재 상황과 원하는 상황을 대조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내담자의 언어로 현재 내담자의 문제와 내담자가 원하는 결과, 즉 목표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목표를 정의하고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자질을 탐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담자의 관심의 본질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7주차 2강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